해숙 씨의 찬란한 홀로서기. 난 오늘 이 사람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남루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을 때 난 단 한마디만 했죠. 이제 당신의 삶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1년 전만 해도 난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해숙 씨는 35년을 성호 씨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살았습니다. 신혼 초 성호 씨는 무뚝뚝해도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해숙 씨는 남편이 밖에서 겪는 고단함을 알기에 집안에서만큼은 그를 왕처럼 대접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갓 지은 밥과 국을 내왔고 남편의 와이셔츠는 늘 칼날처럼 다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해숙 씨가 믿었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균열은 남편이 차장으로 승진하던 10여 년 전부터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성호 씨는 퇴근 후 해숙 씨와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해숙 씨가 오늘 별일 없었느냐고 물으면 성호 씨는 귀찮다는 듯 신문을 펼치며 대꾸했습니다. 다 똑같지 뭐. 당신이 회사 일을 알아서 뭐하게? 그때부터 집안의 대화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성호 씨는 주말이면 골프와 낚시를 핑계로 집을 비웠고 가끔 집에 있을 때도 거실 소파에 누워 TV만 보았습니다. 해숙 씨가 다가가 과일을 내밀어도 단 거 싫어하니 치우라며 손사래를 치기 일쑤였습니다. 해숙 씨는 그것이 중년 남성이 겪는 일종의 권태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애들 다 키우고 나면 우리도 다시 예전처럼 다정해지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성호 씨의 퇴직 2년 전부터였습니다. 성호 씨는 갑자기 핸드폰에 잠금 설정을 하고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챙겼습니다. 가끔 밤늦게 오는 전화를 받으며 거실 베란다로 나가 소곤거리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해숙 씨의 가슴은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해숙 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가정을 자신의 의심으로 깨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성호 씨의 정년퇴직 날이 밝았습니다. 해숙 씨는 며칠 전부터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30년 전 첫 입사날 성호 씨가 수줍게 건넸던 첫 월급, 봉투와 함께 선물했던 그 낡은 자수 손수건을 정성껏 다려 남편의 정장 주머니에 꽂아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이거 꼭 가져가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성호 씨는 그 손수건을 내려다보더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설렘이 아닌 무언가 결심한 듯한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퇴직식 장소인 회사 앞 광장, 해숙 씨는 붉은 안개꽃 20송이를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꽃말처럼 맑은 마음으로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동료들과 인사를 마친 성호 씨가 해숙 씨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해숙 씨는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 진짜 자유예요. 그러나 성호 씨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받기는커녕 해숙 씨를 마치 모르는 사람, 혹은 길을 막는 방해물 보듯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자유. 그래, 자유가 필요하긴 하지. 그는 해숙 씨의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앞장서서 차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해숙 씨는 불안감을 떨치려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손주들 보러 갈까요? 은서가 둘째 지안이 낳고 보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시간 많으니까 우리가 자주 가서 도와줘요. 성호 씨는 대답 대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빨간 불에 차가 멈췄을 때 성호 씨는 옆자리에 해숙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35년을 함께 산 아내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짐을 드디어 내려놓게 된 사람의 해방감, 그리고 차가운 경멸이 뒤섞인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혜숙 씨는 그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성호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혜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피곤해서 저러는 걸 거야. 퇴직해서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걸 거야. 하지만 그 희망은 그날 밤 산산조각 났습니다. 방문 틈으로 본 남편은 통장을 확인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혜숙 씨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가장 생생하고 기쁜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호 씨는 짐조차 챙기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여보, 짐은 안 싸요? 아침은 먹고 가야지. 혜숙 씨의 애처로운 부름에 성호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근데 나 이제 당신이랑은 더 못 살겠어. 나도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그게 끝이었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과 그동안 모은 예금까지 싹 비운 채 그는 35년의 헌신을 단 20글자의 문자로 정리하고 사라졌습니다. 젊은 여자가 강남 카페에서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소식은 혜숙 씨가 마트에서 폐지를 줍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들려온 잔인한 소문이었습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된 삼혜숙 씨는 통장 내역서를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 적금 1,500만 원, 예금 500만 원. 남편은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든 돈을 인출해 갔습니다. 인출일은 퇴직 다음 날 혜숙 씨가 꽃다발을 준비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혜숙 씨의 통장에는 68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만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고 관리비는 2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어디서 일자리를 구하나? 혜숙 씨는 동네 마트 뒤편에 쌓인 폐지를 보았습니다. 80만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전세 만기 전에 돈을 더 모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혜숙 씨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자를 깊이 눌렀었지만 며칠 지나니 그런 자존심도 사치였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 2달이 지났을 때 혜숙 씨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큰딸 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지율이랑 지안이 데리고 갈게요. 생일이잖아요. 손주 얼굴은 보고 싶었지만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은서야, 엄마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보자. 혜숙 씨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도 못 보는 할머니가 무슨 할머니인가 싶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혜숙 씨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전세 만기까지 한 달 남았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500에 월 40만 원은 해야 했습니다. 혜숙 씨는 그날 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발 돌아와줘요. 아니면 돈이라도 좀 보내줘요. 1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해. 나도 지금 여유 없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혜숙 씨 안에서 마지막 기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혜숙 씨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자. 이제 나 혼자 알아서 살아야 한다. 다음 날부터 혜숙 씨는 달라졌습니다. 마트에서 일할 때도 더 빠르게 움직였고 밤에 폐지를 주울 때도 더 많이 주었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 어느 날 마트 점장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의 혜숙 씨를 불렀습니다. 혜숙 여사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다음 달부터 근무 시간 1시간 더 드릴게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혜숙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100만 원이면 폐지 돈 합쳐서 한 달에 150만 원. 월세 내고 생활비하면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그날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제부턴 진짜 나 혼자 살아남는 거야.
이 정도면 남편 없이도 살 수 있겠어. 반년이 지났습니다. 혜숙 씨는 보증금 500에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그녀의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마트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2시간 쉬다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작은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폐지를 주었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혜숙 씨는 버텼습니다. 남편 없이도 홀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으니까.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는데 큰딸 은서와 사위, 손주들이 왔습니다. 은서는 혜숙 씨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 혜숙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은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주 지율이가 달려와 혜숙 씨 다리를 안았습니다. 혜숙 씨는 아이를 안아 올리고 싶었지만 계산대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은서가 계산대로 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혜숙 씨는 바코드를 찍으며 대답했다. 너희 아빠 엄마 버리고 갔어. 돈도 다 가지고. 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 나한테 얘기했으면. 혜숙 씨는 은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해줄 건데? 시댁 눈치 보느라 바쁜 네가. 은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몰랐어. 돈 좀 보낼게. 혜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엄마한테 돈 보내지 마. 너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잖아. 엄마는 괜찮아. 혜숙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준에게는 혜숙 씨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너희 아빠가 집 나간 거 알지? 민준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들었어요, 누나한테. 엄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혜숙 씨는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엄마 혼자 잘 살아. 너희 아빠 찾지도 마. 혜숙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홀가분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됐고,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한 달쯤 지났을 때 마트 점장이 혜숙 씨를 불렀습니다. 혜숙 여사님,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결과 다음 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월급은 세전 2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혜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63살의 정규직이라니. 그날 혜숙 씨는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폐지를 줍는 일은 그만두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8개월째 되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박성호 씨 부인이세요? 저는 성호 씨랑 같이 살던 사람이에요. 혜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했어요? 여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성호 씨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교통사고 나서 하반신 마비래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대요. 당신이 데려가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부부인데 책임져야죠. 혜숙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병원이 어디예요? 병원 이름을 듣고 혜숙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숙 씨는 일을 마치고 여자가 알려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성호 씨가 누워있다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는 성호 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푹 꺼졌으며 체중도 10kg는 빠진 듯 했습니다. 성호 씨가 혜숙 씨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숙 씨는 성호 씨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성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말했습니다. 혜숙 씨는 팔짱을 끼고 그를 보았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성호 씨는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퇴직하고 나니까 인생이 허무하더라고. 30년을 기계처럼 일만 하다가 갑자기 멈추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그때 그 여자를 만났어.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더라고. 오빠 오빠 하면서 정신이 나갔던 거야. 그 돈 다 썼어. 명품 사달라고, 차 바꾸자고, 여행 가자고 나도 모르게 다 써버렸어. 6개월쯤 지나니까 돈이 바닥났고 그 여자는 돌변해서 짐 싸서 나가버렸어. 성호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 찾아다니다가 술 마시고 차 몰다가 사고 났어. 다행히 상대방은 다치지 않았는데 나만 하반신이. 성호 씨는 혜숙 씨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하지? 병원비도 밀렸고 퇴원하라는데 갈 곳도 없어. 나 다시 집에 갈 수 있을까? 혜숙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기억해요? 내가 전화해서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도 지금 여유 없어라고 했잖아요. 나는 8개월 동안 마트에서 계산대 치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엔 폐지 주우며 살았어요. 손주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도 못하고. 성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여보, 제발. 혜숙 씨는 일어섰습니다. 당신 잘못을 내가 왜 책임져야죠? 성호 씨는 혜숙 씨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나 혼자는 못 살아. 혜숙 씨는 문고리를 잡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린 그날, 우리 인연도 끝났어요. 이제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혜숙 씨는 문을 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혜숙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성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숙 씨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줘.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30년 넘게 산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끝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어요. 주말에 갈게요. 주말에 혜숙 씨는 딸 은서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성호 씨는 혜숙 씨와 은서를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은서가 달려가 아버지를 안았고 혜숙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숙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렸어요? 성호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바보였어. 은서가 혜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좀 용서해줘. 혜숙 씨는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은서야, 넌 몰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딸의 눈물, 남편의 초라한 모습, 3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불쌍하기도 하고 버려야 하는데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집엔 못 들어와요. 요양병원 알아볼게요. 거기 들어가세요. 비용은 제가 알아볼게요. 성호 씨는 울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혜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요. 이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한 달이 지나 성호 씨는 정부 지원을 받아 요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혜숙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들렀습니다.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을 때 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숙 씨, 사실 그 여자한테 돈을 빌려줬었어. 2천만 원.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울면서 매달리더라고. 차용증도 쓰고 이자도 받기로 하고 빌려줬는데 사고 나고 나서는 연락이 안 돼. 번호도 바꿨어. 혜숙 씨는 남편을 한참 보았습니다. 차용증 보내줘요. 혜숙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고생해서 번 돈도 아닌데
그냥 날리긴 아까워서예요. 혜숙 씨는 은서, 둘째 민준과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성호 씨에게 돈을 빌려간 사기꾼 여자 이선미 가명을 고소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3명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고 피해액이 총 1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선미는 상습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혜숙 씨의 통장에 2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1년 동안 폐지 주우며 꿈꿨던 돈이었다. 혜숙 씨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판결문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법적으로도 남이에요. 성호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혜숙 씨는 아무런 감정 없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보호자냐는 간호사의 물음에 혜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보호자가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연락하세요. 병원을 나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1년 전에는 슬픔에 가려 보이지 않던 벚꽃이 이제는 정말 예뻤습니다. 혜숙 씨는 2천만 원과 그동안 모은 돈으로 뭘 할까 고민했습니다. 마트 일을 줄이고 손주들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부동산에 가서 작은 가게를 알아보았습니다. 권리금 500, 월세 50만 원짜리 반찬 가게 자리였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보며 혜숙 씨는 상상했습니다. 여기에 반찬 진열하고 저기에 계산대 놓고 손주들 데려와서 김밥도 싸줘야지. 일주일 뒤 혜숙 씨는 그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뜨람 반찬. 오픈날 은서와 민준이 손주들과 함께 왔습니다. 민준은 화분을 내밀며 엄마 개업 축하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혜숙 씨는 화분을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첫날 매출은 15만 원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혜숙 씨는 행복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번 돈이었으니까. 한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매출은 하루 평균 3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월세를 내고 재료비를 빼면 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어느 날 가게 정리를 하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1년 전보다 주름이 더 늘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불쌍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홀로 우뚝 선 여자였습니다. 앞치마를 벗으며 혜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내 인생을 되찾았어. 그 사람이 준 상처는 컸지만 그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어. 밤하늘의 별을 보며 혜숙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나는 괜찮아.